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에서도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 확진 농가가 나오면서 전라남도가 긴급히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시군부터 우선 시작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전체 사육 소를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가 축사를 돌아다니며 소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의 백신입니다. 최근 무안의 농가 한 곳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에서도 긴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파력이 심한 거나 폐사량이 많은 그런 구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백신이기 때문에 아마 백신을 이번에 놓고 항체크 검사하면은 아마 그 나중에 거의 다 많이 잠식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내 첫 확진에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당초 계획보다 이틀가량 이르게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체 사육소의 반 정도인 240만 마리 분량. 국내 확보된 백신 물량이 한정되면서 발생지인 무안을 중심으로 가까운 목포와 신안, 한평, 나주 등 10개 시군부터 사육소 29만 마리에 대해 우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전남도는 또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안 인접 지역에서 살아있는 소의 반입과 출입을 금지하고 거점 소독시설 추가 설치 등 방역과 예찰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위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한 접종도 이번 주 안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분량은 32일까지 받아서 접종을 할 생각이고 당초에는 접종을 한 5일 정도의 접종 계획을 일자별로 다 짜가지고 5일 정도에 걸쳐서 할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더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접종반도 지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전남도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간은 감염 위험이 있다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도청 원형 훼손 논란이 일었죠. 이후 복원 결정이 내려졌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완공 목표는 내후년입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전남도청 일부를 허물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원형 훼손과 복원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2017년 대통령의 복원 약속과 사업계획 확정까지 우여곡절을 거친 도청 복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곳을 희생자들의 추모와 공감, 교육과 교류, 화합과 통합의 장소로 조성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체 사업비는 495억 원. 문체부는 이번 공사를 통해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월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합니다. 도청 본관과 별관, 경찰국 건물과 민원실 등 모두 6개 건물로 연면적 9,200여 제곱미터입니다. 본래 도청과 하나의 건물이었지만 전당 건립 과정에서 가장 많이 철거돼 논란이 됐던 별관 건물의 경우 전당의 현재 출입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 4층 일부만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5.18 당시 없었던 방문자 센터는 철거되고 미디어월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탄도 15개를 보존 처리하고 현재는 별관이 복원될 자리에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고 내부 마감재 해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 복원만큼 중요한 건 110억 원이 투입되는 건물 내부 전시 콘텐츠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완공될 때까지 저희들은 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나갈 겁니다. 옛 전남도청이 저항과 항쟁이라는 5.18 정신을 다시 살려낸 공간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째인 어제 시민단체들이 일본 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교섭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된 중노위 조정회의가 정회와 회의를 반복하며 사측의 제시안과 노조의 입장을 놓고 여전히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주말 파업 찬반 투표에서 77.7%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는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됩니다. 오늘 폐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은 콘텐츠가 이른바 그린 아일랜드였습니다. 기존에 차가 다니던 4차로 도로를 넓은 잔디밭으로 만든 건데요. 박람회 폐막 이후에 그린 아일랜드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도로로 되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기룬 기자입니다. 순천 동천변에 조성된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자동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 1km를 잔디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끝나가면서 그린 아일랜드를 존치할지를 두고 시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인근 일부 오천동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하다면서 다시 도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뺑뺑 돌아와야지. 돌아서 가야지. 택시 타면 택시비도 뭐냐 보는 배가 더 나와 불지. 돌아온 게. 하지만 그린 아일랜드를 자주 걷는 시민들은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그랬는데 아주 좋아요. 하고 이번 박람회 기간이 이것이 성공작입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린 아일랜드 존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람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그린 아일랜드가 평균 91점으로 가든스테이나 키즈가든 등 다른 콘텐츠를 제쳤습니다. 순천시는 그린 아일랜드를 존치할지 시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나게 될 때를 최종 시점으로 삼아서 시민들 다수 의견을 듣고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도로를 그린 아일랜드로 바꾸는 데 쓴 예산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참여자치 21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이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환경공단 김성환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재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더 심각한 건 김 전 이사장이 떠난 자리에 그의 측근이자 지난 선거 때 강기정 시장을 도왔던 김병수 전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내정됐다는 사실이라며 측근도 모자라 측근의 자리까지 챙겨주는 게 강 시장이 추구하는 인사행정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임용한 것이고 결코 측근 챙기기나 보은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신도시로 이전한 지 18년 만에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이 다음 달부터 통합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은 동일 요금을 적용해 무안택시는 목포 전 지역에서, 목포택시는 남학과 오룡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목포와 남학신도시가 동일 생활권이지만 사업구역이 통합되지 못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통합 운행에 따라 택시 이용객의 교통 불편과 운수 종사자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 유자의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유자 수출 물량이 230톤을 기록해 지난해 수출량의 2.3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두원농협 유자 가공사업소에서 체코에 수출할 유자 17톤을 화물차에 실어 보냈습니다. 지난 6월 폐광한 화순 탄광의 복구 대책과 관련해 화순군이 대체 산업 발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화순군은 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광해 개황 조사와 종합 복구 대책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집안 안정성을 위해서 갱내 물을 채울 것이란 계획에 폐광 부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발굴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안에 관련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광해 복구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신안이 80, 영광이 90, 해남이 120m 등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시야가 많이 답답하니까요.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엷어지고 나면 오늘도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 10.2도, 나주 6.2도, 곡성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2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5도, 광양 24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강진과 장흥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